안녕하십니까. 두배블리TV입니다. 2023년 12월 22일 오늘의 장마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장마감 정리가 될 텐데 오늘 이 장마감 정리 내용이 우리 블릿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02% 하락한 2599포인트, 코스닥은 0.56% 하락한 85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환율은 0.04% 상승한 1302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전일 미증시 안에서 나이키 같은 기업들이 좀 시간에서 이제 매출 전망이 하락하면서 좀 급락을 했었고요. 그 외에 전반적인 국내 증시는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미 증시가 지금 과열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약간 이제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미국 증시에 비해 한국 증시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바닥 구간에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황보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시황보드나 원하시는 메뉴 있으면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왼쪽 메뉴창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코스피 보기 전에 미국 증시부터 볼게요. 미국 증시는 이제 전일 약간 매도 신호가 나오고 약간 하락을 했음에도 오히려 지금 기술적 반등이 바로 나와줬고요.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가 뜨겁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 번만 이렇게 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열권이긴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미국은 지금 경기가 꺾이지 않고 계속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과열권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꺾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투심에는 좋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우뿐만 아니라 S&P 500도 1%대 반등, 나스닥도 1.26% 이제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고점 신호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미증시는 좀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금요일 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연말 연초 효과는 아마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 모두 다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코스피랑 코스닥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전일의 상승폭을 일부 좀 반납을 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증시 하락에서 코스피는 그래도 보합권인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0.56%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리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10월 때 우리가 엄청 고생을 했죠. 여기 10월 바닥에서부터 제가 그런 12월 말에는 우리가 산타레를 기대해보자 라고 했는데 미국 증시보단 약하지만 11월부터 12월까지 지수가 꾸준히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그 안에서도 시총 상위주 대형주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지수를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그 다음은 중소형주들이 따라가는 흐름을 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살펴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오늘 삼성전자가 1.2%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캔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이게 매수 매도세 힘싸움이 일어난 캔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 저항을 꺼놨을 때 하락을 하더라도 이 지지선을 지키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늘려서 보겠습니다. 조금 더 늘려서 보면 이 삼성전자의 이 저항 구간들 지난번에 짚어드렸던 이 자리들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6,000원, 78,000원 이 지점이죠. 오늘 보면 76,000원 부근에 여기 한번 저항에 걸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흐름이라면 미국 증시에서도 마이크론이나 인텔이나 다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 친구들이 안 꺾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갈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K 하이닉스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0.07% 오르긴 했지만 점점 고점에 근접해 가고 있고 아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이대로면 먼저 이 신고가 돌파를 도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희망사항을 얘기해 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추세 한번 돌파하고 나서 여기 자리를 지지받는지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지지를 잘 받으면
좀 쉬었다 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시총 상위 반도체주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중소형 소부장 반도체주들도 뒤따라갈 확률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2차전지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양도세에 발목 잡힌 2차전지. 그래서 상승장에도 홀로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오늘 3.47%, 에코프로 BM이 3.76% 하락을 했습니다. B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한 지지선을 갖다가 별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살짝 종가 기준으로는 이렇게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귀를 못 해준다면 이리고 다시 아래 박스권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LNF도 오늘 좀 매도 신호가 떴고요.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데 이 저점 올려가는 이 추세를 깨트리는지 안 깨트리는지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몇몇 종목들 살펴봤고요. 그 외에 지금 과열권이나 매도 신호가 나온 종목들 보면 JYP는 뭐 한 개만 매도 신호가 뜬 거라서 아직까지도 블릭스상에서도 완전한 매도 신호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추세 돌파를 한번 시도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바꾸려면 횡보를 하든 아니면 바로 반등을 하든 이 두 가지만 해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쉬어가면서 좀 차익실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기아나 현대차 이쪽도 뭐 비슷하게 오늘 살짝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쉬어간다면 그 다음은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리 리포트 종목 중에서는요 세트레가이랑 LNK 바이오가 움직였고 세트레가이가 4.01%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기사로는 168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공시로 인해서 좀 반등을 했고요.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아래에 있는 이런 박스권 안에 있어서 큰 의미 부여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를 돌파하면 그때부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선 추세를 살펴보더라도 이 추세를 돌파했다라고 보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트레가이가 바닥권에 있다.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게 아직 신뢰가 갈 만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자리에서 수급봉이 발생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방향성을 돌리기 위한 시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LNK 바이오는 4.32% 상승을 했고요. 오늘 4년 만에 소송 악재를 걷어냈다 하면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라이프 스파인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지금 합의를 이뤄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NK 바이오가 오늘 고점까지는 9.67% 급등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4%대 상승을 했습니다. LNK 바이오가 상승함에도 우리가 저항으로 보는 자리들이 몇 군데 있다라고 했었죠. 저항 자리들을 갖다가 돌파하는지 봐야 되는데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이렇게 저항을 돌파하고 종가 마감해 준 거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거래량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LNK 바이오는 여기 11,850원쯤에 있는 저항을 한번 도전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긍정적인 뷰가 계속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주요 키워드들 정치인, 히토류, 반도체, 신규 상승주 이렇게 네 가지고요.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수락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차기 대권 주자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여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4% 차로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한번 한동훈 관련주들 한번 살펴볼게요. DTNCRO가 오늘 상한가를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DTNC 21%, 파라텍 14%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파라텍도 뭐 이렇게 급락을 최근 했지만 여기 바닥에서부터 수급봉 들어오면서 매집이 확연히 늘어난 모습.
그리고 이 하락폭의 조정을 다 겪고 나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가총액은 이제 1000억 가까이 되긴 하지만 이런 한동훈 관련주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날 때 이런 DTNCRO, DTNC, 파라텍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와이더 플래닛이 10배까지 상승을 하고 이제 대량 이 고점에서 전형적인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고점에서 발생한 윗꼬리 음봉의 대량 거래, 이게 정석적인 모습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점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매물이 한꺼번에 확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더 플래닛은 보유하고 계시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요. 신규 진입은 축소금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시 한동훈 관련주로 엮이게 되더라도 지금은 좀 움직이기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하락해도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잘못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최근 한익스프렉스 여기도 강한 모습 보여주다가 좀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한동훈 관련주들이 워낙 많은데 이 안에서도 한 종목씩 돌려가시면서 지금 자리가 괜찮은 친구들을 계속 찾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대상홀딩스도 지금 자리는 살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버티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 위에서는 계속 꼬리가 달리면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요거까지도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원익큐브 UID. UID는 좀 매물이 좀 나왔고요. 일단 정치 테마주들은 항상 리스크가 있는 만큼 저점에서 잡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따라가는 이제 매매는 좀 지양하시는 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태양금속도 지금 자리는 좀 살려주려고 하는 모습이네요. 체시스는 좀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도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번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다시 꺾인 거잖아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핑거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여주는 것 같고, 지금 한동훈 관련주 안에서도 이제 기대감으로 있었던 것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를 시작하니까 재료 소멸 느낌으로 지금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아마 조정이 좀 받겠죠. 조정을 받고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움직일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규 진입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히토류와 관련해서는 지금 미중 또 분쟁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중국이 이제 히토류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제 무기화하고 있죠. 중국이 게르마늄 관련 흑연에 이어 히토류 가공 기술 수출 금지를 하기로 했고요. 전반적으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최근 중국의 히토류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히토류 생산 가공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은 유커레어 메탈스는 이날 히토류 처리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설에 시범 운전을 마쳤다라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중국의 히토류 역량을 갖다가 이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히토류 지배력은 강하고요. 이제 이게 무기화가 되면서 계속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중국에서는 히토류로 반격을 하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흐름인데, 히토류 하면 관련주가 삼화전자, 그리고 그 외에 뭐 성한도 있을 거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반복적으로 테마주로 엮였습니다. 보통 오늘처럼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반도체 쪽은 반도체 바로미터인 마이크론 실적이 날았다. 이제 결국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오고 마이크론이 잘 가니까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 찍고 잘 가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부분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안에서 오늘은 ITM 반도체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그동안 무시무시하게 조정을 받던 종목이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바닥권에서 나온 장대 양봉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가온칩스도 제가 팹리스 얘기할 때 가온칩스 한번 몇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온칩스나 뭐 LED 테크놀로지 뭐 이런 친구들 최근에 팹리스 쪽 다 오늘 슈팅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팹리스 업체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오픈엣지도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는 또 분할 매도 하시면서 반도체 안에서 또 순환매를 기다리면 되고, 그래서 자기 차례만 잘 기다리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장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PCB 쪽도 제가 최근 얘기했었죠. 대덕전자는 별로 못 움직였고, 심텍도 좀 쉬어가고, TLB가 오늘 10%대 급등을 했고요. 고점 위에로는 19.6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 상단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TLB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리아서킷는 오늘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데 좀 갭으로 떴다가 하락을 했네요. 이런 거는 이제 신규로 진입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렇게 해서 반도체 쪽까지 얘기를 했고, 반도체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로 DS 단석이 또 300%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신규 상장주 쪽으로 계속 수급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어오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 안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 이런 쪽 신규 상장주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신규 상장주 안에서도 단기적인 추세를 바꾼 종목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폴더블 폰 이슈와 관련해서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 개발 착수 얘기에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 쪽 관련 벤더 업체들이 좀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는 아니지만 수년 내에 애플이 새로운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에 접히는 스크린을 적용한 아이패드를 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관련주로는 아이컴포넌트랑 야스가 이제 급등을 했고요. 아이컴포넌트는 그 전부터 이 급등 패턴을 보이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었고요. 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수급봉이 나올 때부터 한번 주목을 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 상단까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더 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야스도 작년이 아니죠. 올해 한 4월, 올해 한 3, 4월쯤 이렇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이슈로 급등했다가 조정을 쭉 받았고요. 충분한 조정 이후 여기서 더 못 빠지는 자리까지 지지선을 형성한 다음 여기서 수급봉이 발생하고 이어서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주 안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도 우리가 같이 한번 봐도 될 것 같고요. 삼성 벤더가 아니라 오히려 LG 벤더 쪽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삼성 벤더만 본다라는 생각보다는 LG랑 삼성 벤더를 골고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장마감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그동안 제가 진행했던 장마감 정리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돌아와서 또 할 날이 있기를 바라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많이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다음에 테리 연구원이 와서 하더라도 많이들 시청해주시고 함께 하시면 분명 주식 실력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이제 앞으로 내년에도 모두 함께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